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공화당이 연방 하원에서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고, 또 법무부와 FBI를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FBI와 법무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성한 연방정부 무기화 조사 특별소위원회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 유출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승객들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좌석 뒤로 젖히기 기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항공사들은 단거리의 경우 좌석을 뒤로 젖히지 못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연방 하원을 야당이 주도한다는 것이 실감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에서 장관 탄핵안을 제출했고요. 또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 초반 2년 동안은 그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다 보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의회 견제가 전혀 없이 갔는데, 드디어 이제 의회가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화당은 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무기화 조사 특별소위를 구성한 것으로도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 공세를 펴고 있는데, 연방정부 무기화 조사 특별소위는 연방정부 기관을 무기화해서 정치에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그런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 경우에는 공화당이 오래전부터 벼르고 있었던 일이죠. 맞습니다. 공화당이 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 문제 있는 인사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꼽았죠. 이건 이제 오래전부터 꼽아왔습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불법 이민 문제를 비롯해서 마요르카스 장관이 잘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드시 경질시켜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자신들이 연방하원 다수당이 되자마자 첫날인 지난 3일 팻 펠런 텍사스주 연방하원 의원이 마요르카스 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방하원 의장 선출이 돼야 이제 새로운 하원이 시작하는데 선출이 안 됐잖아요. 계속 부결이 되면서, 그래서 연방하원 선출이 늦어지면서 이틀 전이었던 이번 주 월요일 9일에서야 해임 결의안이 접수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국토안보부 장관을 해임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 탄핵안을 제출한 팻 펠런 그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이 마요르카스 장관 해임 요구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차단 등 국경 통제에 실패했고, 이 주무부서 장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스 장관은 고의로 이민 시스템을 망가뜨렸다, 이렇게 또 팻 펠런 하원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방어하는 임무를 가진 국경 순찰대의 사기를 국토안보부 장관이 떨어뜨렸다, 이런 지적도 했고요. 이 마요르카스 장관이 그래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당장 잘라야 한다, 당장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팻 펠런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렇게 공화당이 굉장히 네. 강하게 이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듯한데, 네. 이런 정도 공격을 가할 정도로 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건데요. 예. 특히 지난달 12월 초에 12월 5일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싱크탱크 행사에 참석해서 이 마요르카스 장관이 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행사에서 그 미국의 새로운 안보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경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국경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마요르카스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화하고 있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해야 되는데 국경은 그 미국을 보호하기에 국경은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국경만 막는다고, 국경에 뭐 장벽 세우고 국경만 철저히 막는다고 미국의 안보, 미국의 안전이 지켜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요르카스 장관은 미국은 이제 새로운 종류의 전쟁에 직면해 있다. 이 새로운 종류는 더 이상 국경이나 군사작전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요르카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공화당은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이 국토안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경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아주 분개했는데, 물론 마요르카스 장관의 발언 취지는 이 21세기 들어서 최첨단 기술이 나오고 경제 정치적으로 이제 불안정해지고 세계화된 경제 위협 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
국경만 통제한다고 안전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국경, 물리적인 국경 외에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 그런 것 등이 더 문제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한 말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굳이 국경이 아무 필요가 없다. 국경 무역론을 굳이 제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래서 은연중에 국경 가지고 문제 삼는 공화당에 대해서 국경 갖고 너무 왈가왈부하지 마라. 국경 그까짓 게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이제 공화당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떻게 그렇죠. 국경이 크게 지금 문제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국경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거는 정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공화당은 얘기하고 있고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정책을 마요르카스 장관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이번에 반드시 마요르카스 장관을 잘라가지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마요르카스 장관은 국경을 무시하는 아주 상징적인 존재인데 이런 사람이 국토안보부 장관에 있는 한 미국 국경을 안전하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공화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탄핵안을 냈고요. 사실은 근데 탄핵안 잘 아시다시피 연방하원 통과해도 연방상원도 통과를 상원이 또 남아있죠.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그렇죠. 이게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현실적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이 해임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 공세 측면이 강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공화당은 연방하원에서 이 해임안을 처리하면서 탄핵안을 처리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마요르카스 장관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해임안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하원이 지금 연방정부 무기와 특별소위원회를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법무부와 FBI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어제 공화당 주도로 연방하원 법사위에 특별소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바로 연방정부 무기화 조사 특별소위입니다. 찬성 221표, 반대 211표. 그러니까 공화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해서 10표 차이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 특별소위는 지금 최영호 앵커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와 FBI 등 연방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조사할 계획인데 무기화라고 그랬잖아요. 이 무기화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 정부가 이런 중요한 기관들을 무기화시켰다. 그러니까 법무부와 FBI를 라는 기관들을 무기로 만들어서 이 무기로 야당을 공화당을 공격하는 용도로 좀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FBI나 법무부가 하는 일들 중에서 미국 시민을 조사하고 미국 시민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정당하게 행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방하원이 다 따지겠다. 이런 지금 계획입니다. 그동안 법무부하고 FBI가 공화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당해왔다 이렇게 공화당은 느꼈을 거고 네. 이제는 반대로 법무부와 FBI를 조사한다는 네.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특별소위는 그 짐 조던 하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오하이오주죠. 이 짐 조던 그 연방하원 의원이 공화당 소속으로서 법사위원장입니다. 연방하원 법사위원장.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특별소위 위원장도 이제 겸하게 됐는데 짐 조던 위원장이 공화당 강경파 모임이죠. 프리덤 코커스의 창립 멤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짐 조던 그 위원장이 이끄는 특별소위가 굉장히 강경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데 이 특별소위가 굉장히 파워풀한 게 FBI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BI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살펴볼 수 있고 거의 정보위원회 수준으로 기밀 정보에 대한 클래시파이드 된 정보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소위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앞으로 FBI와 법무부의 업무를 샅샅이 조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는 FBI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뭐 말하라고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수사인지 과도한 수사인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특별소위는 FBI가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스토커 수준으로 탈탈 털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FBI를 무기화해서 이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기밀문서 불법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FBI가 장난친 것은 없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또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부통령 시절에 기밀문서 유출한 의혹이 지금 터져 나왔잖아요.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그런 쪽과 관련된 문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근데 공화당 쪽에서 지금 FBI에 대한 이 목소리가 상당히 비판적인 것 그렇죠. 같아요. 켄터키주의 제임스 커머 연방하원 위원, 정부 감독이 위원장이죠. 어제 본회의에서 FBI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FBI가 문서 불법 유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왜 같은 혐의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하지 않느냐? FBI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공화당에서 본회의에서 좀 따졌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년간이나 어제 말씀드렸죠. 2017년 그렇죠. 2017년부터 그 2020년 전까지죠. 수년간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기밀 문서를 보관해왔다. 이렇게 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FBI가 압수수색하지 않고 있는 건 현재 미국 사법 체계의 모순을 보여준다. 미국 사법 체계가 이중 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민주당과 관련된 건 수사를 하지 않는 이런 이중 구조로 돼 있다. 대단히 잘못됐고 그래서 민주당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고 의혹이 터져도 모른 척하고 수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따져야 되겠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연방 수사기관을 야당 공격의 정치적 무기로 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논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갑자기 그 조 바이든 대통령 기밀 문서가 뭐 10장이 나왔다는 소식이 지금 주류 언론들이 보도했잖아요. 어제 저도 전해드렸는데 이게 그래서 연방하원의 조사를 앞두고 백악관 쪽과 민주당 쪽이 일부러 미리 흘린 것 아니냐. 그래서 예방주사 맞은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 모습. 자, 다음 소식은요. 요즘 여객기에서 좌석을 뒤로 젖히는 기능이 점점 사라진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미국에서 여객기 좌석을 뒤로 젖히는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코노미 좌석 얘기입니다. 이코노미 좌석에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는 기능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기능이 없는 여객기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대부분의 항공기들 이코노미 좌석은 등받이가 당연히 뒤로 젖혀지는 기능을 100%. 탑재하고 네, 있었는데 최근에는 등받이 조정 버튼이 아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지난번에 시애틀 가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요? 아무리 힘을 줘도 네. 뒤로 가는 거 안 넘어가요. 아하. 근데 이 뒤로 젖히는 기능이 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라고 지금 꼽고 있는데요. 항공사들이 내놓은 얘기는 세 가지입니다. 유지관리 비용 절감, 좌석 경량화, 승객 간 다툼 방지. 이 세 가지 이유로 뒤로 젖히는 기능을 아예 없애고 있습니다. 좌석에 등받이 조정 기능이 있으면 항공사로서는 고장 수리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등받이 조정 기능이 있으려면 이걸 뒤로 이렇게 당기고 뒤로 뭐가 장치가 눕히고, 부착이 돼야 되겠죠. 다시 또 앞으로 당기고 하려면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좌석 한 개당 7kg에서 10kg 정도 무게가 나가는데 무게가 나가는 만큼 연료가 더 들죠. 하늘을 날아야 되니까. 근데 무게가 줄어들면 그만큼 연료가 줄어든다.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승객들 항공기 내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좌석 뒤로 젖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젖히면 뒤에 있는 사람은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사실 그래요. 심할 경우에 운항 중에 회항을 할 정도로 다툼이 심해지고 승무원들이 승객 다툼을 말리다가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고 힘든 노동에 지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뒤로 젖히는 기능이 사라지면 편안하게 항공기 운항을 할 수 있다. 아무도 뒤로 못 젖히니까 뭐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이런 기능을 지금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좌석을 뒤로 젖히지 못하면 여행할 때 항공 여행할 때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힘들 것 같은데 네. 항공업계는 요즘은 좌석을 고정하는 게 대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특히 단거리 운항에 이런 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선 타고 멀리 가는 이런 여행은 여전히 뒤로 젖힐 수 있고 단거리 운항이다. 단거리 운항은 잠깐 가는 거니까 좀 참고 가면 대신에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면 항공 운임이 싸지니까 싸게 이동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대신에 등받이 모양을 뭐 양동이 모양으로 오목하게 펴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게 좀 넉넉하게 그나마 느끼고 이동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나름대로는 좀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완전히 직각이 아니라 약간 15도 정도 약간 기울어지게 만들어서 그나마 좀 덜 피곤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단거리라고 하는데 장거리와 단거리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그런 있어요. 것도 예, 있네요. 그러니까 뭐 3시간까지 단거리인지 5시간까지 단거리인지 그리고 3시간 5시간을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계속 앉아서만 간다 그러면 어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없잖아요. 네네. 예? 누울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3시간 5시간 거의 고문 받으면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단거리 장거리 이렇게 말을 애매하게 하면서 비용 절감한다. 사람을 거의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짐짝 취급하는 게 아닌가. 이코노미 3시간 정도는 사실 보면은 다들 셀룰라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누워서 가는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요새는 뭐 비행기에서 이 셀룰라폰으로 영화도 보고 다 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글쎄요, 뭐 최영호 네. 앵커 같은 분은 그렇게 가도 되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런 비행기 안 탈 것 같아요. 저는 내 돈 내고 그렇게까지 힘들게 짐짝 취급받으면서 타기 싫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모든 사람 보고 비싼 돈 내고 비즈니스 타고 가라는 비즈니스 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좀 괘씸합니다. 이 항공사들이 너무 좀 괘씸하고 우리가 좀 뭔가 보이콧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까지 사람을 짐짝 취급하는데 네.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과연 올바른 건지.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